설날 시댁에 처음 방문한 날, 시어머니는 나를 주방으로 떠밀며 말했다. 음식 재료는 다 사놨으니 이제 너만 오면 돼. 나는 산물을 든 채 그대로 뒤돌아 나왔다. 지금 헤어지지 않으면 언제 헤어지겠어. 설날 아침 동이 트기 무섭게 침대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남자친구 정숙 씨를 처음 뵙는 날이었다. 긴장되지 않부터 선물을 준비했다. 긴장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 지훈과 나는 1년간 교제했고, 기훈과 나는 1년간 교제했고, 지훈은 어머니 정숙 씨가 평소 꽃차를 즐겨 마신다고 했다. 나는 수소문 끝에 지리산에서 공수해온 고급 국화차 한 상자와 섬세한 유리, 닭이 세트를 준비했다. 아버지 상현 씨가 술을 좋아하신다는 말에 전문점에 가서 고급 전통주 2병을 골랐다. 아주 값비싼 선물은 아니었지만 모두 내가 정성껏 고른 것들이었다. 내 월급의 절반 가까이를 썼다. 나는 거울 앞에서 옷을 3번 갈아입은 끝에 연한 하늘색 패딩에 아이보리색 스웨터를 매치한 옷을 택했다. 지나치게 꾸민 티를 내지 않으면서도 단정하고 우아해 보였다. 밤샘 작업으로 생긴 다크서클을 가리기 위해 가볍게 화장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확인한 후 나는 2개의 큰 선물꾸러미를 들고 집을 나섰다. 지훈은 이미 차를 몰고 우리 집 건물 아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 오르자마자 그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수아, 너 긴장해서 얼굴이 빨개졌네. 수아, 너 긴장해서 얼굴이 빨개졌네. 내 이름은 수아라고 불렀다. 나는 고개를 돌려 지훈을 바라봤다. 긴장 안 할 수 있겠어? 어머님을 처음 뵙는 건데 만약 날 싫어하시면 어떡해. 지훈은 차 시동을 걸고 내 손에 따뜻한 두유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걱정 마. 우리 엄마는 그렇게 까다로운 분 아니야. 내가 벌써부터 너 칭찬 많이 해놨어. 네가 얼마나 다정하고 남을 잘 배려하는지 말이야. 듣고 엄청 좋아하셨어. 벌써부터 너 볼 날만 기다리셨다니까. 따뜻한 온기가 손끓였다. 따뜻한 온기가 다다들었다. 지훈과 나는 친구 모임에서 만났다. 그는 영업직이라 말을 잘했고 평소에도 나에게 꽤 다정했다. 나는 한 회사의 행정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성격은 외향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수줍어하는 편도 아니었다. 서로 조건도 잘 맞았고 교제하는 동안 큰 갈등도 없었다. 그래서 이번 상견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좀 더 준비하고 싶었다. 참, 어머님은 뭘 좋아하세요? 문득 생각난 듯이 물었다. 문득 생각난 듯 지훈에게 물었다. 아니, 괜찮아. 내가 벌써 장 다 봐놨어. 오늘 설날이라 집에 음식 엄청 많이 할 거야. 넌 그냥 나 따라가서 어머님이랑 이야기 좀 나누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 말을 듣자 마음이 더욱 놓였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제가 가서 어머님이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 떡국국 끓이는 법도 좀 배워야겠네요. 나중에 지훈 씨한테도 해드리게요. 지훈은 나를 바라보며 눈웃음을 지었다. 그래 좋아. 우리 엄마는 솔직한 사람을 좋아하시니까 편하게 대해드려. 차는 계속 앞으로 달렸다. 길가에 걸린 붉은 등불들이 설날 분위기를 한껏 돋우고 있었다. 나는 창밖 풍경을 보며 정숙 씨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속으로 계산했다. 먼저 어머님이라고 불러야 할까? 아니면 지훈이 소개해준 후에 불러야 할까? 아니면 지훈이 소개해준 저녁 식사 준비를 도와드려야 할까? 저녁 식사 준비를 도와드려야 할까? 만약 식사 중에 분위기가 싸늘해지면 어떡하지? 수아, 정말 긴장하지 마. 우리 엄마는 그냥 평범한 주부셔.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사셨고 나한테 기대가 크셔. 네가 나한테 잘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분명히 널 좋아하실 거야. 알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노력했다. 나 자신에게 되뇌었다. 별거 아니야. 상견례잖아. 진심으로 대하면 정숙 씨도 날 힘들게 하진 않을 거야. 난 지훈이랑 잘 지내고 싶으니까.
차는 약 1시간 정도 달려 드디어 지훈의 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라 엘리베이터도 없었다. 지훈의 집은 3층이었다. 나는 선물을 들고 지훈의 뒤를 따라 올라갔다. 심장이 점점 더 빨리 뛰었다. 3층 문 앞에 도착하자 지훈이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엄마, 우리 왔어요. 문이 곧 열렸다. 붉은색 누빔 저고리를 입다. 붉은색 누빔 저고리를 입고 파마머리를 한 중년 여인이 문 앞에 나타났다. 정숙 씨인 것 같았다. 그녀의 시선은 나에게 꽂혔고 위아래로 나를 훑어보았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다. 어머님과 아버님께 드릴 작은 선물이에요. 받아주세요. 정숙 씨는 내 선물을 받지도 않고 나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았다. 그저 옆으로 비켜서서 우리가 들어오도록 했다. 나는 지훈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다. 현관 옆 신발장 위에 선물을 놓자마자 아직 제대로 서 있기도 전에 정숙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무나 직설적인 어조의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정숙 씨는 거실 옆 주방을 가리키며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수아 맞지?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어서 주방으로 와. 음식 재료는 다 사놨으니 이제 너만 오면 돼. 나는 그 자리에서 멍해졌다.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다. 나는 얼어붙은 채 정숙 씨를 바라보다가 다시 지훈을 바라봤다. 그가 나를 위해 한마디라도 해주기를 바랐다. 출발하기 전에는 도착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어머님과 이야기만 나누면 된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지훈을 노려보며 더 큰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지훈은 그저 눈살을 찌푸리더니 정숙 씨 옆으로 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얘가 나중에 시집 오면 이 집 사람이 되는 거 아니니? 어차피 밥하는 거 배워야 할 텐데 일찍 배우나 늦게 배우나 뭐가 달라? 오늘 설날이라 손님도 많고 나 혼자서는 바빠 죽겠는데 얘가 좀 도와주면 어때? 그제야 나는 거실 소파에 중년 남자가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지훈의 아버지 산현 씨인 것 같았다. 그는 신문을 들고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마치 우리가 하는 말을 전혀 듣지 못하는 것처럼 완전히 무관심한 표정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불편한 마음을 억눌렀다. 정숙 씨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요리를 잘못해요. 그리고 오늘 처음 어머님을 뵙는 건데 오자마자 저에게 밥을 하라고 하시니 제가 좀 부담스럽네요. 야채를 다듬거나 설거지를 돕는 건 할 수 있어요. 나는 이미 한 발 물러섰다. 첫 만남부터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정숙 씨는 전혀 내 말을 대부터 요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숙 씨는 전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 옆으로 다가와 내 팔을 잡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야 내 아들 잘 보살필 수 있지. 어서 나랑 주방으로 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녀의 손은 크고 거칠었다. 나를 꽉 쥐려 하자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제야 나는 주방 문 앞에 생선, 고기, 채소 등 엄청나게 많은 음식 재료가 쌓여 있는 것을 보았다. 한 선 가득 차려야 할 음식인 것 같았다. 지훈이 서둘러 다가와 중재하듯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아, 화내지 마. 우리 엄마가 원래 성격이 그래. 겉으로는 무뚝뚝해도 속은 따뜻한 분이야. 너도 우리 집에 빨리 익숙해지기를 바라시는 마음일 거야. 그냥 주방 가서 좀 도와드리면서 이야기 좀 나누다 보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 나는 지훈을 바라봤다. 마음속에서 실망감이 조금씩 밀려왔다. 이것은 성격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였다. 나는 상견례에 온 것이지. 가정부가 되러 온 것이 가정부가 되러 온 것이지. 가정부가 되러 온 것이 가정부가 되러 온 것이지. 가정부가 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정숙 씨는 내가 움직이려 하지 않자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며 나를 노려봤다. 와, 아주 귀하게 자랐네.
요즘 젊은 아가씨들은 왜 다 이래? 살림 하나도 할 줄 모르면서 나중에 어떻게 살아? 나 보니까 우리 지훈이네를 우습게 보는 것 같네. 처음 왔다고 벌써부터 고는 것 같네. 처음 왔다고 벌써부터 뻣뻣하게 고네. 뻔은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어머님, 어른이시니까 제가 몇 번이나 참았어요. 하지만 저도 부모님께서 기가 몇 번이나 참았어요. 첫 만남에 저에게 한 상 가득 음식을 하라고 하시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그제야 사녀 씨가 신문을 내려놓고 나를 쳐다봤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수아, 우리 마누라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 평생 고생만 해서 그래. 식구가 많으니 네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그냥 시키는 대로 주방 가서 좀 도와줘. 가족끼리 감정 상할 일 뭐 있니?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지훈의 아버지마저 이렇게 말하다니. 그들은 모두 처음 방문한 예비 며느리에게 밥을 시키는 것이 개는 것이. 정숙 씨는 상열 씨가 말하자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그녀는 허리에 손을 얹고 말했다. 들었지? 우리 영감도 그렇게 말하잖아. 오늘 너 주방 가서 밥 할래? 아니면 우리 집에 있지 않을래? 내가 말해두는데 우리 지훈이네 며느리가 되려면 내 말 들어야 해. 아니면 없던 일로 해. 그들은 처음부터 나를 손님으로도 동등한 사람으로도 내 마음속 마지막 기대를 꿰뚫었다. 나는 지훈의 가족이 그가 말했던 것처럼 좋은 사람들일 줄알았다. 나는 지훈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가 마지막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알고 싶었다. 나는 아직 한 줄기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가 나서서 나를 변호해 주기를, 그의 어머니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지우는 그저 난감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수아, 제발 고집 부리지 마. 오늘 설날 조각마저 산산조각 마지 마. 오늘 설날이고 이따가 친척들 많이 올 거야. 다들 난감하게 만들지 마. 결국 그의 마음속에는 내 기분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의 가족의 체면, 이른바 난감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눈앞에 이 가족을 보며 갑자기 엄청난 역설을 느꼈다. 정성껏 선물을 준비하고 가득한 기대를 안고 상견례에 왔는데 돌아온 것은 이런 대우였다. 역설이 지나가자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졌다. 이전의 긴장, 기대, 서운함은 모두 연기처럼 사라지고 나는 더 이상 지훈과 다투지 않았고 정숙 씨도 다시 쳐다보지 않았다. 몸을 돌려 현관 옆 신발장으로 가서 가져왔던 두 보따리의 선물을 다시 들었다. 내가 정성껏 준비한 마음이었는데 지금 보니 이런 가족에게는 그저 낭비일 뿐이었다. 지훈은 내 행동을 보고 잠시 멍해지더니 지훈의 눈이 커지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잠시 멍해지더니 수아, 뭐 하는 거야? 나는 평온한 목소리로 하지만 눈빛은 비정상적으로고 겨우 밥 한 번 시켰다고 헤어지자고?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정숙 씨도 다가와 허리에 손을 얹고 비웃듯이 말했다. 헤어져? 내가 보니까 너 벌써부터 헤어질 생각이었지? 일부러 설날에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말해두는데 네가 헤어지지 않아도 우리 지훈이네는 너 같은 귀하게 자란 며느리 필요 없어. 가려면 가? 누가 무서워할 줄 알아. 트집 잡는 게 아니라 현실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지훈, 오늘 일은 밥하는 문제가 아니야. 존중의 문제라고. 어머님은 나를 존중하지 않고 공짜 가정부로 취급했어. 너도 나를 변호해주지 않고 그저 네 가족의 체면만 생각했지. 이런 삶은 나 못 살아. 우리 엄마가 원래 성격이 그래. 널 무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어. 지훈은 다급해하며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내가 나중에 엄마한테 잘 말할게. 엄마가 고치도록 할게. 수아, 너무 충동적으로 그러지 마.
우리 1년 동안 사귀면서 감정도 좋았잖아. 네 마음속에 내 감정이 네 집 설날 저녁 식사보다도 네 엄마의 명령 한마디보다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이런 감정, 난 필요 없어. 상일 씨는 한참을 지켜보다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수아, 이 아이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니? 겨우 이 작은 일로 헤어지자고 할 정도야? 내가 보기에 너는 어려서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네. 오늘 설날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좋게 말하면 안 되니? 일단 밥 먹고 이야기하자. 아니요. 어머님 댁밥은 제가 감당할 수 없네요. 나는 선물을 들고 문 밖으로 향했다. 아버님, 어머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훈 씨와 헤어졌어요. 앞으로 다시는 패기치지 않을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숙 씨는 내가 정말로 가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굴렀다. 너 거기서. 네가 헤어지자고 하면 헤어지는 거야. 네가 헤어지자고 하면 헤어지는 거야? 내 아들이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선물은 놓고 가. 그건 네가 우리한테 효도하는 거라고. 가지고 갈 생각하지 마. 그녀는 내 손에 든 선물을 빼앗으려 마. 이건 제가 산 선물이에요. 제가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는 거예요. 어머님 댁에서 저를 환영하지 않으니 제 마음을 여기 둘 필요도 없겠죠. 게다가 이런 태도라면 제 선물 받을 자격도 없어요. 네가 감히 나한테 그렇게 말해? 정숙 씨는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졌고 나에게 달려들어 싸우려 했다. 지훈이 서둘러 그녀를 말리며 나에게 소리쳤다. 지훈이 서둘러 그녀를 말리며 나에게 소리쳤다. 수아, 제발 그만 좀 해. 꼭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요. 지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여자친구를 지킬 줄 모르는 남자, 여성을 존중할 줄 모르는 가족. 나는 감당할 수 없어. 이제부터 우리 둘은 남이야. 말을 마치고 나는 다시 돌아보지 않고 선물을 들고 성큼성큼 복도를 빠져나왔다. 복도는 쌀쌀했지만 내 마음은 더없이 가벼웠다. 방금 전의 서운함과 분노는 헤어지자고 말하는 순간 이미 연기처럼 사라졌다. 나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다. 아파트 단지 문 앞까지 오자 지훈이 뒤쫓아 나왔다. 그는 헐떡이며 내 앞으로 달려와 나를 막아섰다. 수아, 너한테 서운하게 하면 안 됐는데 나랑 같이 돌아가자. 내가 엄마한테 꼭 잘 말해서 사과드리라고 할게. 응?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의 당황한 모습을 바라봤다.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지훈, 됐어.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1년 동안 사귀었잖아. 네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바꿀 수 있어. 네가 바꿀 수 있어. 네가 바꿀 수 있어. 나한테 아무 감정도 없어? 겨우 이 한 가지 일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과거를 부정하려는 거야? 이 한 가지 일 때문이 아니라 이 일이 본질을 깨닫게 해줬기 때문이야. 나는 힘껏 그의 손을 뿌리쳤다. 지훈, 우리는 안 맞아. 너는 네 엄마 말 잘 듣고 집에서 소처럼 일할 여자를 찾아야 해.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니야. 이제 그만해. 그때 마침 길가에 택시 한 대가 지나갔다. 나는 서둘러 손을 흔들어 택시를 세웠다. 차 문을 열고 망설임 없이 올라탔다. 기사님께 말했다. 기사님, 해오름 아파트로 가주세요. 지훈은 차에 타려 했지만 기사님이 막아섰다. 기사님은 지훈을 보고 나를 보더니 우리 사이의 갈등을 짐작했는지 그를 태우지 않았다. 차가 시동을 걸고 천천히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다. 나는 백미러로 지훈이 여전히 그 자리에 쓸쓸하게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한 번 넘어서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법이다. 어떤 선은 한 번 넘어서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법이다. 오늘은 설날, 온 가족이 화목해야 했지만 지금 헤어지지 않으면 언제 헤어지겠어?
택시는 쭉 평온하게 달렸다. 창밖의 명절 분위기는 점점 짙어졌다. 집집마다 창문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이따금 웃음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이 모든 활기찬 분위기는 나와는 상관없었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다. 말할 수 없는 평온함이 느껴졌다.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지훈이라는 이름이 깜빡였다. 화면에는 지훈이라는 이름이 깜빡였다. 나는 그와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끊자마자 그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사님은 백미러로 나를 흘끗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짐작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조금 미안해서 기사님께 죄송하다고 말한 후 지훈의 보낸 문자를 열어봤다. 나는 문자를 열어봤다. 나는 문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드디어 전화다고 말한 후 지훈의 보낸 문자에는 이렇게 쓰였다. 드디어 전화가.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이. 수아, 아직 화난 거 알아. 난 널 탓하지 않아. 하지만 너 너무 충동적이야. 오늘 설날인데 너 혼자 가면 네 부모님은 아시니? 걱정 안 하시겠어? 어서 네가 어디 있는지 말해줘. 내가 그리로 갈게. 우리 잘 이야기 좀 하자. 나는 비웃으며 바로 이 문자를 삭제했다. 그는 이제 와서 우리 부모님을 걱정하는 척하다니. 그의 집에 있을 때는 왜 내 기분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기분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번에는 비난하는 어조였다. 수아, 철 좀 들면 안 되겠니? 겨우 이 작은 일 때문에 헤어지자고 하고 나를 차단까지 해? 내 기분은 조금도 생각 안 해봤어? 우리 엄마 연세도 많으신데 성격이 원래 그래. 네가 좀 더 참아주면 안 되는 거니? 참아주다는 두 글자를 보자마자 내 마음속 화가 치솟았다. 내가 왜 참아야 하는데? 왜 그의 어머니의 나쁜 성격을 내가 감당해야 하는데? 나는 바로 이 모르는 번호도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이렇게 하면 조용해질 줄 알았지만 나는 지훈의 끈질김을 과소평가했다. 택시가 우리 아파트 단지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돈을 지불하고 내렸다. 아파트 단지 문 앞 길가에 지훈의 차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차에서 내려 성큼성큼 내 앞으로 다가와 다시 나를 막아섰다. 수아.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함께 알아차리기 힘든 서운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동안의 일들로 인해 그는 초췌해 보였다.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다. 더 이상 날 찾아오지 마. 우리 사이에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어. 나는 헤어지는 거 받아들일 수 없어. 지훈은 목소리를 높였다. 아파트 단지 문 앞의 경비원이 우리 둘을 쳐다보게 만들었다. 겨우 우리 엄마가 밥 한 번 시켰다고 헤어지자고 해? 추아, 너 너무 철이 없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오늘 설날인지 알아? 오늘 설날이야. 이때 나랑 헤어지자고 하고 우리 부모님 앞에서 나랑 싸우다니. 체면 다 구기고 고개도 못 들게 만들었다고? 나도 화가 나서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훈, 너는 네 체면, 네 집안의 체면만 생각해? 내 기분은 조금도 생각 안 했어? 처음 네 집에 상견례 갔는데 네 엄마는 나한테 한상 가득 음식을 하라고 하고 나를 공짜 가정부 취급했어. 너는 나를 지켜주기는커녕 네 엄마 편을 들면서 나보고 참으라고 했어. 네 생각에 내가 철이 없다고? 나는 너희 가족이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른다고 생각해. 그 시대 사람들은 다들 며느리가 살림 잘하고 가족들 잘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했어. 엄마는 자기 방식대로 널 받아들이려고 한 건데 넌 왜 그걸 몰라? 나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거 필요 없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훈, 우리 가치관이 달라. 나는 두 사람이 함께하는 건 올바른 선택이야. 나는 두 사람이 함께하는 관계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해. 일방적으로 한쪽이 희생하고 네 엄마 방식도 받아들이라고 괴롭히는 게 아니야. 난 그냥 네가 나랑 같이 돌아가서 우리 부모님께 사과하고 이를 분명히 해결하자는 거야. 지훈은 한 발 앞으로 다가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네가 나랑 같이 돌아가서 사과만 하면 이 일은 없던 일로 할게. 우리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자. 나는 다시 그의 손을 피하며 다지의 손을 피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 꿈깨.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 내가 왜 사과해야 하는데. 지훈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색이 섞여 있었다. 네가 감히 날 무시해. 내가 이미 자세를 낮춰서 너한테 사과했는데 뭘 더 바라는 거야? 네가 나랑 같이 돌아가지 않으면 그 결과는 네가 감당해. 결과? 무슨 결과? 무슨 결과?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바라봤다. 지훈, 내가 널 무서워할 줄 알아? 내가 말해두는데 나 수아는 담당해. 내가 너랑 같이 돌아가지 않아도 두려울 거 하나 없어. 그때 아파트 단지 문 앞에 경비원이 다가와 우리에게 말했다. 두 분, 여기 아파트 단지 문 앞입니다. 여기서 싸우지 마세요. 보기에 안 좋습니다. 지우는 경비원을 보고 나를 보더니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는 여기서 나랑 계속 싸워봤자 소용없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나에게 말했다. 수아, 두고 봐. 난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난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가 하는 말은 모두 화가 나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되갚아주려 해도 두렵지 않았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었고 잘못한 것은 그와 그의 가족이었다.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환경이 나를 더욱 안심시켰다. 나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집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이 문 앞에서 초조하게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 보였다. 내가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서둘러 다가왔다. 지훈이는? 왜 너 혼자 왔어? 엄마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자 마음이 따뜻해졌다. 방금 전의 불쾌함은 모두 사라진 것 같았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 아빠, 저 괜찮아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저 지훈이랑 헤어졌어요. 그래서 혼자 왔어요. 부모님은 헤어졌다는 두 글자를 듣고 모두 멍해졌다. 아빠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무슨 일이야? 잘 지내다가 왜 헤어졌어? 그 집에서 서운한 일이라도 있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말씀드렸다. 나는 그들이 나를 충동적이라고 비난할 줄 알았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그들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비난하기는커녕 모두 내 결정을 지지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정숙 씨가 어떻게 말도 없이 나를 주방으로 밀어 넣었는지, 지훈이 어떻게 나에게 참으라고 했는지, 내가 어떻게 나에게 참으라고 했는지, 내가 어떻게 헤어지자고 하고 선물을 들고 나왔는지, 그리고 지훈이 어떻게 나를 쫓아와 괴롭혔는지에 대해 부모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하지만 엄마는 내 말을 다 듣고 나서 바로 탁자를 내리치며 화를 냈다. 이 정숙 씨 정말 너무하네. 처음 방문한 예비 며느리를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어? 우리 수아를 뭘로 본 거야? 공짜 가정부로 본 거야? 헤어지길 잘했어. 그런 집안에는 시집가지 마. 아빠도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아야, 네가 잘했어. 전혀 충동적인 거 아니야.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건 서로 존중하는 게 아니야. 그런 남자한테 시집가봤자 너 행복하지 않을 거야. 길게 고통받는 것보다 짧게 끝내는 게 낫지. 지금 헤어지는 게 맞아. 그들의 말을 듣자 마음속 마지막 불안감도 사라졌다.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날 뻔했다. 나는 엄마 어깨에 기대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아빠. 저는 아빠가 제가 철이 없다고 하실 줄 알았어요. 설날에 헤어지자고 했다고 저를 비난하실 줄 알았는데 엄마는 내 등을 토닥이며 다정하게 말했다. 이 바보 같은 딸아, 우리가 어떻게 널 비난하니? 우리가 너 아끼고 사랑하기 바쁘지. 어떻게 널 서운하게 할 수 있겠어? 그 지훈이란 그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대한 거 우리가 더 가슴 아프지. 네가 서운한 일만 없으면 오늘이 설날이 아니어도 헤어졌어야 해. 아빠는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내 손을 건네며 말했다. 수아야. 내 손을 건네며 말했다. 수아야. 너무 슬퍼하지 마. 그런 집안은 네가 상심할 가치도 없어. 우리 집이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너한테 단 한 번도 서운하게 한 적 없어. 나는 따뜻한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 아빠, 저 슬프지 않아요. 그냥 좀 안타까울 뿐이에요. 다행히 제가 그들의 본색을 빨리 알아채서 더 깊이 빠지지 않았어요. 엄마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그래, 맞아. 감정이라는 건 원래 서로 잘 맞으면 함께하고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야. 그 지훈이 보니까 영 믿음직스럽지 않아. 전부터 좀 마마보이 같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그랬어. 앞으로는 말이야. 남자친구를 찾을 때 사람만 볼 게 아니라 가족 분위기가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안 돼. 네, 알았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들의 지지의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 엄마는 일어서서 말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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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런 불쾌한 일은 생각하지 마. 오늘 설날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설날 분위기를 망치면 안 돼. 내가 주방이라서 음식 좀 볼게. 거의 다 됐을 거에. 거의 다 됐을 내가 와인 한 병 가져올게. 우리 축하하자. 수아가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하는 걸 축하하는 거야. 바쁜 그들의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비록 오늘 불쾌한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부모님이 옆에서 나를 지지하고 위로해 주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풍성한 설날 저녁 식사가 차려졌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탕수육, 콜라 닭날개, 그리고 엄마가 직접 빚은 만두가 있었다. 아빠는 와인을 따서 나와 자신에게 한 잔씩 다르고 나에게는 주스를 따라주었다. 아빠는 와인잔을 들고 웃으며 말했다. 자, 우리 섯잔 건배. 우리 수아가 새해에는 모든 일이 순조롭고 자신을 진정으로 아껴줄 사람을 빨리 만나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잔은 우리 온 가족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면서 세 번째 잔은 우리 살림이 점점 더 잘 풀리기를 바라면서 나와 엄마도 잘 풀리기를 바라면서 나와 엄마도 잔을 들어 건배했다. 나는 와인 한 모금을 마셨다. 달콤해서 전혀 쓰지 않았다. 상 가득한 음식들을 보며 식사하는 동안 엄마는 끊임없이 내게 음식을 덜으시며 많이 먹으라고 했다. 아빠도 내게 회사 일을 물으며 요즘 일이 잘 풀리는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물었다. 우리 세 식구는 먹고 마시며 끊임없이 웃고 이야기했다. 내가 헤어진 일 때문에 기분이 상한 기색은 전혀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소파에 앉아 설 특선 프로그램을 봤다. 프로그램은 매우 흥미로웠고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다시 한번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나는 열어봤다. 역시 지훈이 보낸 문자였다. 이번에는 더욱 불쾌한 어조였다. 수아, 너 정말 너무하다. 우리 부모님은 너 때문에 설날 저녁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어. 친척들이 다들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네가 헤어지면 끝인 줄 알아. 내가 말해두는데 너 같은 여자는 나중에 누가 데려가도 불행할 거야. 나는 문자를 다 읽고 비웃으며 바로 이 문자를 삭제했다. 그리고 이 번호도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지훈이가 또 문자 보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문자 보냈는데 욕설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미 차단했어요. 아빠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 지훈이 정말 갈수록 가관이네. 자기가 잘못하고는 오히려 남을 욕하다니. 수아야, 너 신경 쓰지 마. 그 애가 또 괴롭히면 우리 경찰에 신고하자.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알았어요. 신경 안 쓸게요. 우리 계속 설득쇼 말했다. 나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놓고 한쪽에 놓아둔 후 다시 소파에 기대어 부모님과 함께 설득선 프로그램을 봤다. 창밖의 불꽃놀이는 끊임없이 터지며 눈부시게 빛났다. 나는 이번 설날이 비록 불쾌한 일도 있었지만 부모님의 지지와 함께라서 여전히 따뜻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내 결정에 더욱 확신을 가졌다. 이런 남자, 이런 가족과는 헤어지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올바른, 결정에 가장 올바른. 앞으로 나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서 나를 아껴주고 존중해줄 사람을 반드시 찾을 것이다. 설날 밤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지나갔다. 설날 아침, 나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이 깼다. 휴대폰을 들고 보니 고등학교 친구 민지가 보낸 카톡이었다. 민지는 나와 사이가 좋아서 평소에도 자주 연락했다. 그녀는 메시지로 물었다. 수아, 너 지훈이랑 싸웠어? 방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 어제 지훈이네 집에 상견례 갔다가 밥하는 거 안 돕고 지훈이 엄마랑 싸워서 그 자리에서 헤어지자고 했다며. 이 메시지를 보자마자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와 지훈, 민지 모두 같은 동네 사람이라 친척이나 친구들 사이에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소문이 퍼질 줄은 몰랐다. 나는 민지에게 답장했다. 걔들이 말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 엄마가 처음 방문한 나한테 한 상 가득 음식을 하라고 해서 내가 거절했고 지훈이도 날 지켜주지 않아서 내가 헤어지자고 한 거야. 우리 엄마는 지훈이 엄마가 친척들한테 너 돈 밝히고 예의 없다고. 일부러 설날에 트집 잡아서 헤어지려고 했다고 하던데. 평소에도 게으르고 집안일 하나도 안 한다고 했다더라. 돈 밝히고 예의 없고 게으르다는 말들을 보자 내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다. 나는 분명 그 집에서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잘못해놓고 난 탓하는 거야. 걔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뒤에서 나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려 내 명예를 더럽히고 있었다. 카톡을 끊고 낮아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일어나 옷을 입었다. 부모님은 이미 일어나셔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다. 엄마는 내 얼굴이 안 좋은 것을 보고 물었다. 수아야, 왜 그래? 잠을 잘못 잤어? 나는 민지가 보낸 메시지를 엄마에게 말씀드렸다. 엄마는 내 말을 듣고 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이 정숙 씨 정말 너무 뻔뻔하네. 자기가 잘못해놓고 감히 뒤에서 네 욕을 해. 그들이 이런 사람일 줄은 몰랐네. 헤어지면 그만이지. 감히 뒤에서 헛소문을 퍼뜨려 네 명예를 더럽히다니. 이건 네가 친척들 앞에서 고개도 못 들게 하려는 거 아니야? 나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그들은 그냥 분해서 모든 잘못을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야 했다.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지훈이한테 미안한 짓을 했고 돈만 밝히는 여자라고 생각하게 하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들은 피해자가 되고 가까운 사람은 저절로 가까워지는 법이야. 우리 친척들은 다 너를 잘 아니까 그들의 헛소리 안 믿을 거야. 그리고 너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 네, 알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헛소문 때문에 기분 상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그들이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심하네요. 말하는 도중에 내 휴대폰이 울렸다. 이모에게서 온 전화였다. 엄마는 전화를 받자마자 몇 마디 듣더니 얼굴색이 변했다. 전화를 끊은 후 엄마는 화가 나서 말했다. 네 이모가 방금 전화 와서 그러는데 정숙 씨가 이모한테도
전화해서 네 욕을 한바탕 했다더라. 지훈이가 명품 가방 안 사줘서 일부러 설날을 트집 잡고 헤어지려고 했다고 말이야. 정말 갈수록 가관이네. 아빠는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지?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그냥 모든 잘못을 저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은 피해자가 되고 저는 손가락질 받는 나쁜 여자가 되는 거죠. 꿈도 꾸지 마세요. 엄마는 말했다. 내가 지금 바로 이모한테 전화해서 사실을 분명히 말할게. 그리고 다른 친척들한테도 한 명씩 다 말해줘야 해. 정숙 씨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 나는 엄마를 말렸다. 엄마가 일일이 설명해도 그들이 다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이 일을 크게 만들어서 저를 난처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수아가 맞아. 우리가 그들과 다툴 필요 없어. 가까운 사람은 저절로 가까워지는 법이야. 시간이 지나면 다들 자연스럽게 진실을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이렇게 그들이 뒤에서 네 욕을 하게 내버려 두는 건 내 마음이 편치 않아. 엄마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중에 제가 그들보다 지령령배 일령백배 더 잘 살면 그게 그들에게 가장 좋은 복수가 될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조금 불편했다. 아무래도 뒤에서 헛소문에 시달리고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은 누구라도 화가 나는 일이니까. 나는 휴대폰을 열어 친구 목록을 확인했다. 지훈의 사촌 언니가 카톡 프로필에 글을 올린 것을 발견했다. 직접적으로 나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나를 말하는 것이 분명했다. 프로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친절하게 집에 초대해서 설날을 보내자고 했더니 설날을 트집 잡고 난리를 피우고 심지어 헤어지자고 하다니. 정말 교양 없는 행동이다. 요즘 젊은 아가씨들은 정말 갈수록 현실적이야.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돌변한다. 아래에는 지훈 가족의 친척 몇 명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들이 내 기분을 망치게 하지 마. 그들이 이럴수록 나는데 모두 내가 철이 없고 교양 없다고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이 댓글들을 보자 내 마음속 화가 더욱 커졌다. 그들에게 내 웃음거리가 되게 할 수는 없어. 그때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다. 어제 지훈의 집에 있을 때 긴장한 탓에 무심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놓았다. 지훈의 가족과의 대화를 녹음해서 나중에 기념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숙 씨가 나에게 밥을 시키는 것, 지훈이 나에게 참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사이의 말다툼이 모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서둘러 휴대폰을 들고 어제 녹음된 파일을 찾아 재생했다. 소리는 매우 선명했다. 이 녹음 파일을 보자마자 내 마음이 안정되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이 녹음 파일을 보내면 정숙 씨와 지훈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바로 보내지 않았다. 생각해보니 지금 보내면 오히려 일이 더 커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될 뿐이었다. 휴대폰을 면 오히려 일이 더 커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될 뿐이었다. 게다가 나도 이런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나는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 나는 웃으며 부모님께 말했다. 엄마, 아빠, 그런 불쾌한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 뵈러 가야 하는 거 아니었어요? 어서 아침 식사하고 출발해요. 엄마는 나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네 말대로 하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뵈러 가자. 그런 불쾌한 일 때문에 우리 기분 망치지 마. 나는 지훈과 정숙 씨의 헛소문이 쉽게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할아버지, 할머니께 세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오니 이미 오후였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먼 친척인 사촌 언니에게서 온 전화였다. 사촌 언니는 평소에 나와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니었다. 이번에 갑자기 전화한 것을 보니 분명 정숙 씨가 퍼뜨린 헛소문을 들었을 것이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사촌 언니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수아야, 내가 네 이모한테 듣기로는 너 지훈이랑 헤어졌다며. 그리고 지훈이가 너한테 명품 가방 안 사줘서 일부러 설날에 트집 잡은 거라던데. 정숙 씨의 헛소문은 이미 점점 더 널리 퍼져서 평소에 연락도 잘 안 하는 먼 친척까지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계속되면 내 명예는 정말로 완전히 더럽혀질 것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이야말로 반격할 최적의 시기였다. 지금이야말로 반격할 최적의 시기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사촌 언니에게 말했다. 언니, 그들이 말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지훈이, 엄마가 처음 방문한 저한테 한상 가득 음식을 한양 가대 뒤에서 제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죠. 하지만 언니, 걱정 마세요. 저한테 증거가 있어요. 지금 바로 보내드릴 테니 언니가 보시면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는 즉시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나는 어제 지훈의 집에서 녹음한 파일을 편집했다.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정숙 씨가 나에게 밥을 시키는 횡포스러운 어조, 지훈이 나에게 참으라고 하는 나약한 말, 그리고 우리 사이의 말다툼 내용만 남겼다. 그런 다음 선물 구매 영수증을 찾았다. 지리산 국화차와 닭이 세트 주문 내역 캡처, 그리고 전통주 구매 영수증 사진이었다. 이 증거들은 내가 처음 상견례에 갔을 때 충분한 성의를 가지고 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의 없는 행동이 아니었다. 나는 또 지훈이 나를 쫓아와 괴롭히고 위협 문자를 보낸 캡처와 괴롭히고 위협 문자를 보낸 캡처 화면도 찾았다. 그가 다른 번호로 보낸 비난하는 문자들도 포함해서 말이다. 그리고 민지에게도, 그리고 평소에 나와 사이가 좋고 헛소문을 들은 친척 친구 몇 명에게도 보냈다. 나는 메시지에 이렇게 썼다. 최근 저에 대한 헛소문이 무성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과 다투고 싶지 않지만 그들이 흑백을 뒤집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흑백을 뒤집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 지훈 씨 집에서 녹음한 파일과 선물 구매 영수증, 그리고 지훈 씨가 저를 괴롭힌 문자 캡처 화면입니다. 이 메시지를 보낸 후 나는 다시 지훈의 사촌 언니가 올린 카톡 프로필 글이 생각났다. 나는 정리해둔 증거들, 즉 녹음 파일, 결제 영수증, 문자 캡처, 화면을 모두 우리가 함께 속한 친척 그룹 채팅방에 보냈다. 이 채팅방에는 수십 명이 있었는데 모두 양쪽 가족의 친척들이었다. 정숙 씨와 지훈의 사촌 언니도 그 안에 있었다. 나는 채팅방에 이렇게 썼다. 존경하는 어른들과 친척 여러분, 존경하는 어른들과 친척여는 어른들과 친척 여럽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을 알지만 남들이 제 명예를 더럽히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일의 진실과 관련 증거들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제가 어제 지훈 씨 집에서 나눈 실제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다들 들어보시면 지훈 씨 어머니가 저에게 어떻게 대했고 지훈 씨는 또 어떻게 말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결리 알 수 있을 겁니다. 문자 캡처 화면은 지훈 씨가 헤어진 후에도 계속 저를 괴롭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저는 누구와도 다투고 싶지 않고 그저 제 결백을 증명하고 싶을 뿐입니다. 앞으로 저와 지훈 씨의 일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더 이상 사실과 다른 헛소문을 퍼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채팅방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모두가 녹음 파일을 듣고 증거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휴대폰을 한쪽에 놓아두고 소파에 기대어 앉았다. 마음속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긴장되는 것은 모두가 증거를 본 후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고, 기대되는 것은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날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약 1여여 분이
지나자 채팅방에 드디어 누군가 말을 했다. 먼저 내 이모였다. 그녀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는 메시지를 보냈다. 세상에, 일이 이렇게 들었다. 다 보고 다 들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이다. 이어서 민지의 엄마도 메시지를 보냈다. 맞아요. 저도 녹음 다 들었어요. 정숙 씨 말투가 너무 거만하더라고요. 수아는 이미 충분히 양보했는데 그 헛소문들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정숙 씨가 일부러 흑백을 뒤집은 거죠. 그러자 채팅방의 친척들이 모두 앞다투어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모두 정숙 씨의 과한 행동을 비난하고 나의 처지에 동정하는 내용이었다. 어떤 사람은 말했다. 처음 방문한 사람한테 밥을 시키다니 누가 봐도 동의 안 할 거야. 수아가 잘했어. 지훈이도 너무 나약하네. 자기 여자친구도 못 지켜주면서 그런 남자한테는 정말 시집가면 안 돼. 또 어떤 사람은 말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했다. 정숙 씨는 정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네. 감히 뒤에서 그렇게 악독한 헛소문을 퍼뜨리다니. 정말 뻔뻔하다. 나는 채팅방의 메시지를 보며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내 덩이가 드디어 내려앉았다. 그녀는 먼저 이전의 나를 비난했다. 진실이 드디어 밝혀졌다. 모두가 정숙 씨와 지훈의 본색을 분명히 알게 된 세대. 수아, 죄송해요. 제가 전에 진실을 몰라서 제 조카의 말만 듣고 언니를 오해했어요. 그런 카톡 프로필 글을 올리면 안 됐는데 지금 바로 삭제할게요. 부디 용서해주세요. 나는 그녀에게 답장했다. 괜찮아요. 언니도 오해하신 거죠. 언니도 오해하신 거죠. 진실만 아시면 됐어요. 하지만 정숙 씨와 지호는 처음부터 끝까지 채팅방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지금 분명히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왔다. 지훈이 보낸 문자였다. 이번에는 새로운 번호로 보냈고 애원하는 어조였다. 수아, 내가 잘못했어. 우리 엄마가 너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게 하면 안 됐는데 채팅방에 올린 증거 좀 지워주면 안 될까? 너무 창피해. 우리 부모님도 거의 못 견디고 계셔. 나는 비웃으며 바로 그에게 답장했다. 이제 와서 창피한 줄 아세요? 너희들이 나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릴 때는 내가 창피할 거라고 생각 안 했나요? 답장을 보낸 후 나는 바로 이 번호도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나는 그와 더 이상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았다. 그때 엄마가 다가와 웃으며 말했다. 수아야, 잘했어. 내가 방금 채팅방 메시지 봤는데 다들 정숙 씨랑 지훈이 비난하고 있더라.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그들이 광대가 된 거야.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그들이 꺼뜨리겠어. 아빠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맞아요. 이렇게 되면 네 명예는 지켜진 거야. 이제야 겨우 한숨 돌렸어요. 전에는 증거가 소용없을까봐 걱정했는데 지금 보니 다들 눈이 밝네요. 바로 그때 민지가 나에게 카톡을 보냈다. 수아, 너 정말 대단해. 내가 네 증거 우리 엄마한테 보여드렸는데 우리 엄마도 정숙 씨가 너무하다고 하셨어. 지금 채팅방에서 다들 그들 욕하고 있어. 정말 속이 시원하다. 나는 민지에게 답장했다. 항상 날 믿어줘서 고마워.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앞으로 그들이 다시는 내 헛소문을 퍼뜨리지 못할 거야. 나는 이 일로 인해 정숙 씨와 지훈이 친척들 사이에서 완전히 평판이 나빠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내 명예를 더럽히려 했지만 결국 제 발등을 찍은 꼴이 되었다. 이것이 그들이 받아야 할 결과였다. 그리고 나는 드디어 내 결백을 증명했고 마음속에 큰 돌덩이도 내려앉았다. 증거가 공개된 다음 날 친척들 사이의 여론은 완전히 바뀌었다. 증거가 공개된 다음 날 친척들 사이의 여론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전의 헛소문을 듣고 나를 오해했던 완전히 바뀌었다. 오전에는 외삼촌 부인이 특별히 전화해서 사과하는 어조로 말했다. 수아야, 외숙모가 너한테 미안하다. 전에 정숙 씨 말만 듣고 네가 정말 철이 없는 줄 알았어. 나중에 네가 보낸 증거를 보고 나서야 그 여자가 너를 괴롭힌 걸 알았어. 걱정 마. 외숙모는 앞으로 다시는 그 여자 말 안 믿을 거고 다른 친척들한테도 다 분명히 설명해 줄 거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외숙모님. 그렇게 말씀해 말했다. 외숙모의 전화를 끊자 이모가 과일을 들고 찾아왔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이모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수아야, 이 이모도 전에 널 오해했어. 다 정숙 씨 그 여자가 너무 흑백을 뒤집어서 그래. 내가 이미 가족들한테 다 분명히 말했고 친척들 소규모 그룹 채팅방 몇 군데에도 네 가족들한테 다 분명히 말했고 친척들 소규모 그룹 채팅방 몇 군데에도 네가 결백하다는 걸 밝혀줬어.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엄마가 옆에서 말했다. 이제 누가 정숙 씨의 본색을 모르겠어? 어제 친척 채팅방 메시지를 다른 친척들한테 다 보여줬는데 다들 정숙 씨가 처음 예비 며느리 만났는데 한 상 가득 음식을 시킨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헛소문까지 퍼뜨리다니 인성이 너무 나빠. 그리고 지훈이도 자기 여자친구도 못 지켜주면서 책임감도 하나도 없어. 헤어질 만해. 말하는 도중에 아빠 휴대폰이 울렸다. 지훈네 집안의 먼 친척 어른에게서 온 전화였다. 이 어른은 집안에서 지위가 높고 발언권이 강한 분이었다. 우리는 모두 조용히 아빠가 전화를 받는 것을 들었다. 아빠는 말했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수아는 괜찮습니다. 네 맞아요. 일의 진실은 어르신께서 보신 그대로입니다. 정숙 씨가 정말 너무 심했습니다. 네, 저희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더 이상 헛소문을 커뜨리지 않으면 됩니다. 전화를 끊은 후 아빠는 말했다. 전화를 끊은 후 아빠는 말했다. 지훈네 집안의 어르신이 전화 왔었어. 그분이 정숙 씨와 지훈이를 이미 혼냈다고 하셨어. 그리고 그들이 수아에게 소환이를 이미 혼냈다고 하셨어.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이제 와서 사과하라고 하다니. 전에 헛소문 퍼뜨릴 때는 왜 사과할 생각을 안 했대요? 저는 그들의 사과 필요 없어요. 그저 제 삶을 더 이상 방해하지 않으면 돼요. 엄마도 말했다. 맞아. 우리는 그들의 사과 필요 없어. 그들이 지금 사과하는 건 친척들 사이에서 얼굴을 들 수 없게 되니 체면치레하려는 것뿐이야.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의 사촌 언니가 다시 친척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다. 정숙 씨와 지훈이 잘못을 뉘우치고 나에게 사과하고 싶어 한다며 언제 시간이 되는지 물었다. 채팅방의 친척들은 모두 내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잠시 생각한 후 바로 채팅방에 답장했다.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지훈 씨 가족과 완전히 선을 긋고 싶습니다. 앞으로 서로 방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각자 가족을 잘 관리해서 더 이상 사실과 다른 헛소문을 퍼뜨리지 않길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했다. 내 답장이 난의 친척들은 모두 지지를 표했다. 어떤 사람은 말했다. 정숙 씨와 지훈이는 자업자득이야. 사과한다고 해서 수아에게 준 상처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지. 나는 민지에게서 지훈의 사촌 형제는 명이 이전에 지훈과 사이가 좋았지만 이제는 모두 그를 무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 번은 지훈이 길에서 큰사촌 형을 만나 먼저 아는 척을 했는데 큰사촌 형은 고개를 돌리고 그냥 가버려서 그를 전혀 무시했다고 한다. 민지는 나에게 말했다. 수아, 지금 친척들 사이에서 지훈이랑 정숙 씨를 좋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전에 정숙 씨는 늘 다른 친척들한테 지훈이가 얼마나 능력 있고 효심 깊은지 자랑했잖아. 이제 다들 그 여자 피해서 다녀. 보면 못 본 척하고
그리고 지훈이가 어제 외할머니 댁에 세배 갔는데 외할머니 쪽 친척들이 다들 그를 비웃으면서 책임감 없다고 빨리 가라고 했다더라. 이 말을 듣자 내 마음속에는 한치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저 속이 후련할 뿐이었다. 이것이 그들이 받아야 할 결과였다. 지금 친척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것은 모두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다. 오후에 나는 아파트 단지 아래 슈퍼마켓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우리 집 오랜 이웃인 김 아주머니를 만났다. 김 아주머니는 우리 엄마와 사이가 좋았고 나와 지훈이 헤어진 일도 알고 계셨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수아야, 네가 잘했어. 우리 조카 딸한테 들었는데, 지훈이 엄마가 친척들한테 들었는데, 지훈이 엄마가 친척들한테 네 험담을 하다가 네가 증거 내밀어서 망신당했다며. 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며. 아주머니는 말했다. 그래, 이게 맞아. 가까운 사람은 저절로 가까워지는 법이지만 그렇다고 남이 널 괴롭히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정숙 씨가 전에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다른 이웃들한테 네 험담을 했다는 거 아니? 네가 돈 밝히고 철이 없다고 말이야. 이제 잘 됐지. 네가 돈 밝히고 철이 없다고 말이야. 이제 잘 됐지. 아파트 단지 이웃들도 다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어. 아무도 그 여자랑 말하려 하지 않아. 하지만 이제 잘 됐다. 그 여자의 음모는 성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명예만 더럽혔다. 집에 돌아와 나는 김 아주머니를 만난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아빠는 말했다. 정숙 씨는 자기 발등 찍은 꼴이야. 헛소문을 퍼뜨리면 네 명예를 더럽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다들 그 여자의 인성을 알게 됐잖아. 이제 그 여자는 친척들과 아파트 단지에서 모두 따돌림 당하고 있어. 이게 그 여자가 따돌림 당하고 있어. 이게 그 여자가 받아야 할 벌이야. 앞으로 그 여자가 남들 앞에서 네 험담을 앞에서 맞아, 수아야. 이 일을 겪으면서도 두려워하지 마. 어떤 일이 생겨도 엄마, 아빠는 널 지지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 아빠, 알아요. 이제 친척들이 다 제 편을 들어주니 마음이 정말 놓여요.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 거예요. 나는 친척들의 지지가 나에게 결백을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정숙 씨와 지훈의 행동을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는 이 일을 완전히 내려놓고 더 이상 헛소문에 시달리지 않고 내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내가 노력하기만 하면 앞으로의 삶은 분명히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었다. 설 연휴가 끝난 후 나는 회사에 출근했다. 이전의 일들 때문에 지훈과 정숙 씨가 완전히 사라져 더 이상 내 삶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훈이 감히 내 직장에까지 손을 뻗칠 줄은 몰랐다. 그날 나는 퇴근 후 회사 건물을 나서자마자 지훈이 모나 파다단 옆에 서 있는 것을 봤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성큼성큼 다가와 내 앞길을 막아섰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가 회사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다. 수아, 잠깐만. 지훈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함께 알아차리기 힘든 초췌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동안의 일들로 인해 그는 초췌해 보였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으며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다. 나는 눈살을 찌푸리며 한 발 뒤로 물러나 그와 거리를 유지했다. 여기서 이러면 나한테도 안 좋고 회사에도 안 좋아. 무슨 영향이든 상관없어. 난 오늘 반드시 너한테 분명히 말해야겠어. 지훈은 목소리를 높였다. 옆에서 퇴근하던 동료 몇몇 명이 우리를 쳐다봤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말했다. 수아, 왜 그 증거들을 친척 채팅방에 보냈어? 응? 내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 친척들이 다 나를 무시하고 우리 엄마도 그 일 다 나를 무시하고 우리 엄마도 다시 시작하자고? 나는 비웃었다.
지훈, 너 미쳤어? 너희들이 먼저 날 존중하지 않았고 먼저 내 헛소문을 퍼뜨렸어. 지금 이 지경이 된 건 다 너희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야.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왜 널 용서해야 하는데?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는 걸 알아. 지훈은 한 발 앞으로 다가와 내 손을 피하며 더욱 잘할게. 내가 앞으로 꼭 잘할게. 내가 앞으로 꼭 잘할게.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서 성격 고치도록 할게. 우리 다시는 널 서운하게 하지 않을게. 나는 다시는 너랑 함께할 수 없어. 네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그저 네가 궁제에 몰려서 내가 널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를 바랄 뿐이잖아. 내가 말해두는데 불가능해. 그때 내 동료 이 대리님이 다가왔다. 이 대리님은 나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며 평소에 사이가 좋았다. 그녀는 나와 지훈이 다투는 것을 보고 서둘러 다가와 내 옆에 손님, 누구세요? 여기서 우리 동료를 괴롭히고 퇴근에게 말했다. 손님, 누구세요? 수아, 너 정말 그렇게 매점해? 우리 1년 동안 사귄 감정을 네가 그렇게 쉽게 끊어낼 수 있어? 남들이 너한테 정 없고 매정하다고 할까봐 두렵지 않아? 정 없고 매정하다고? 나는 화가 나서 웃었다. 지훈, 네가 감히 나보고 정 없고 매정하다고 말할 자격이 있어? 처음에 네 엄마가 나한테 처음 방문했는데 한상 가득 음식을 하라고 할 때는 왜 우리 감정을 생각 안 했어? 처음에 네가 네 엄마 편을 들면서 나보고 참으라고 할 때는 왜 우리 감정을 생각 안 했어? 처음에 너희들이 내 헛소문을 퍼뜨려서 나를 망신시키려 할 때는 왜 우리 감정을 생각 안 했어? 이제 와서 감정을 이야기하다니 너무 늦었어. 지우는 내 말에 할 말을 잃고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는 주변에 점점 더 많은 동료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여기서 나랑 계속 싸워봤자 소용없고 오히려 자기만 더 망신당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물러설 수 없었다. 그래서 주변 그는 그렇게 물러설 수 없었다. 제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 여자는 겨우 작은 일 때문에 설날에 저랑 헤어지자고 하고 심지어 우리 집 일을 친척 채팅방에 올려서 우리 집안 체면을 다 구겼어요. 이 여자는 정말 매정한 여자예요. 그는 이런 식으로 내 명예를 더럽히고 동료들이 나를 오해하게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동료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 이 대리님은 바로 말했다. 손님, 말씀하실 때는 증거를 대세요. 오히려 손님께서 회사까지 와서 그분을 괴롭히고 험담을 하시니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세요? 다른 동료들도 앞다투어 동조했다. 맞아요. 무슨 일이든 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가요? 회사까지 와서 난리를 피우다니 너무 심하네요. 누가 봐도 손님께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지 않으면 왜 그분이 손님과 헤어지겠어요? 지우는 동료들이 모두 내 편을 들어줄 줄은 몰랐다. 말을 마치고 그는 몸을 돌려 초라하게 떠났다. 그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에는 한치의 동정심도 없었고 그저 혐오감만 느껴졌다. 나는 그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대리님은 내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수아 씨,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남자 정말 너무하네요. 이 대리님이 팀장님께 말씀드려서 회사까지 와서 괴롭히다니. 팀장님께 이 일 말씀드려서 회사 경비원들에게다니. 오늘 정말 패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뭘 패라고 그래요? 우린 동료잖아요. 이 대리님은 웃으며 말했다. 집에 돌아온 후 나는 지훈이 회사까지 와서 나를 괴롭힌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아빠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 지훈이 정말 갈수록 가관이네. 네 회사까지 가서 난리를 피우다니. 내 일에 방해를 주잖아. 안 되겠어. 내가 내일 네 회사에 가서 팀장님을 만나 이 일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네가 좀 더 잘 지내도록 부탁해야겠어. 나는 아빠를 말렸다. 아빠, 괜찮아요.
저는 이미 생각했어요. 내일 출근해서 팀장님을 찾아뵙고 이 일의 전말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경비팀의 지훈이가 다시 회사에 와서 난리를 피우지 못하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부탁할 거예요. 엄마는 말했다. 그것도 좋겠다. 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 애가 또 괴롭히면 우리 경찰에 신고하자. 우리가 그 애한테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네, 알았어요. 나와 지훈이 헤어진 이유. 그리고 그가 이전에 내 헛소문을 퍼뜨리고 회사까지 와서 나를 괴롭힌 일들을 하나하나 팀장님은 내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수아 씨, 이 일은 수아 씨가 잘한 겁니다. 이런 일은 수아 씨가 잘한 겁니다. 이런 일은 참아서는 안 돼요. 걱정 마세요. 제가 경비팀에 말씀드려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할게요. 그가 다시 회사에 와서 난리 피워서 수아 씨 업무와 회사의 질서에 팀장님 사무실에서 나온 후 나는 다시 경비팀에 가서 지훈의 외모 특징을 경비 아저씨께 말씀드리고 좀 더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부탁했다. 경비 아저씨는 말했다. 수아 씨, 걱정 마세요. 저희가 꼭 더 주의를 기울일 겁니다. 그 남자가 다시 오면 저희가 반드시 가장 먼저 막아설 겁니다.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예요. 회사의 보호를 받게 되자 내 마음은 훨씬 편해졌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우는 과연 회사에 와서 난리를 피우지 않았다. 나는 그가 드디어 포기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감히 다른 방식으로 나를 괴롭힐 줄은 몰랐다. 그는 여러 모르는 번호로 나에게 협박과 욕설이 담긴 스팸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모든 스팸 문자를 캡처해서 증거로 저장해 두었다. 나는 지훈이 보낸 스팸 문자들을 모두 캡처해서 잘 저장하고 폴더로 정리했으며 특히 클라우드에도 백업해 두었다. 그가 계속 나를 괴롭히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자신의 행동에 그날 나는 회사에서 근무 중이었다. 민지가 갑자기 나에게 카톡을 보냈다. 수아, 너 그거 알아? 정숙 씨가 넘어져서 골절돼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래. 이 메시지를 보자마자 나는 잠시 멍해졌고 이내 속이 후련한 기분이 밀려왔다. 나는 민지에게 답장했다. 무슨 일이야? 어떻게 넘어지신 건데? 의사 말로는 골절돼서 입원 치료해야 하고 수술돼. 인지는 곧바로 답장했다. 우리 엄마한테 들었는데 정숙 씨가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이랑 싸우다가 는데 나는 다시 물었다. 이웃이랑 왜 싸웠는데? 전에 네 험담 퍼뜨린 것 때문에 그렇지 뭐. 민지가 답장했다. 지금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다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서 아무도 그 여자 좋게 안 봐. 어제 그 여자가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을 만났는데 그 이웃이 사람은 양심껏 살아야지. 늘 뒤에서 남 험담이나 하고 그 이웃이 사람은 양심껏 살아야지. 늘 뒤에서 남 험담이나 하고 다니지 말고 라고 한마디 했다. 그 여자가 그걸 못 참고 그 사람이랑 싸우기 시작한 거지. 민지의 메시지를 다 읽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정말 인과응보로구나. 정숙 씨가 전에는 그렇게 오만하게 온갖 곳에 내 험담을 퍼뜨리고 내 명예를 더럽혔는데 지금 이 지경이 된 건 다 자기 스스로 자초한 일이야. 점심 식사 시간 나는 이 일을 이 대리님께 말씀드렸다. 이 대리님은 웃으며 말했다. 이게 바로 업보네요. 그 여자가 전에는 그렇게 수아 씨를 괴롭히더니 이제야 벌을 받는군요. 정말 속이 시원해요. 네, 맞아요. 그 여자가 너무 오만해서 조금도 자제할 줄 몰랐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나는 정숙 씨가 넘어져 골절된 일을 엄마에게 말씀드렸다. 엄마는 말했다. 이게 그 여자가 받아야 할 결과지. 전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네 험담을 하더니
이제 이웃들이 몇 마디 하자 못 참고 또 싸우다니. 정말 자업자득이야. 아빠도 말했다.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해. 남을 해치거나 남의 명예를 더럽힐 생각만 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업보를 받게 돼. 정숙 씨가 입원해 있어서 간병할 사람이 필요한데 지우는 매일 휴가를 내고 병원에 가서 간병해야 한다고 했다. 게다가 정숙 씨의 수술비와 입원비가 수천만 원인데 지우는 직장 생활 몇 년 안 돼서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 그 많은 돈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민지는 지훈이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주려 하기래래. 전에 그와 정숙 씨가 친척들 사이에서 이미 완전히 평판이 나빠졌고 어떤 친척들은 심지어 그를 한바탕 꾸짖으며 그들 모자가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그럼 그는 어떻게 해? 내가 물었다. 어떻게 하겠어? 집에 있는 값나가는 물건들을 내다 팔 수밖에 없지. 민지가 답장했다. 우리 엄마한테 들었는데 지훈이가 아빠가 아끼던 고급 술이랑 정숙 씨의 금팔찌를 다 내다 팔아서 겨우 수술비를 마련했대. 하지만 이후 치유 비용이 아직 많이 필요한데 그는 전혀 감당할 능력이 없어. 이전에 오만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어졌지. 이 말을 듣자 내 마음 속에는 한치의 동정심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이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으니 누구도 원망할 수 없었다. 만약 정숙 씨가 처음에 나를 존중하고 내 헛소문을 퍼뜨리지 않았더라면, 만약 지훈이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나를 지켜줬더라면 그들은 오늘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더 속 시원한 것은 지훈이 매일 휴가를 내고 정숙 씨를 간병하느라 업무상 큰 실수를 간병하느라 그는 영업직이라 이번 달 실적은 거의 0에 가까웠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실수하여 회사에 적지 않은 손실을 입혔다. 그의 팀장님은 매우 화가 나서 이미 그와 면담을 했다고 했다. 이대로 계속되면 그를 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이전 동료에게서 지훈에 대한 소식도 들었다. 그 동료는 지훈과 같은 지훈결에 있다고 했다. 그 동료는 지훈과 같은 업계에 종사했는데 지훈이 지금 업계에서도 평판이 안 좋다고 했다. 어느 날 나는 아파트 단지 아래 슈퍼마켓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전에 정숙 씨와 싸웠던 그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다. 아주머니는 나를 보고 먼저 인사를 건넸다. 수아야, 너 그거 알아? 정숙 씨가 입원했대. 지훈이는 지금 정말 비참해졌어.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들었어요. 아주머니는 말했다. 이게 그 여자가 받아야 할 결과지. 처음에 그 여자가 아파트 단지에서 네 험담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날 내가 사람은 양심껏 살아야지라고 한마디 했더니 그 여자가 나랑 크게 싸우다 결국 자기가 실수로 넘어졌잖아. 이제 잘 됐지. 돈도 많이 들고 간병할 사람도 없고 정말 가련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미운 점이 있는 법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웃었다. 아주머니가 하는 것이다.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정숙 씨와 지훈이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은 모두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다. 밤에 집에 돌아와 나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봤다. 마음은 더없이 평온했다. 이전의 서운함과 분노는 지훈과 정숙 씨의 업보와 함께 연기처럼 사라졌다. 나는 이것이 인과응보라는 것을 알았다.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고 남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일시적으로 잘 나간다 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역보를 받았다. 나는 내 생각에 더욱 확신을 가졌다. 앞으로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서 과거의 일들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고 과거의 원한을 내려놓고 나자 내 삶은 완전히 정상 궤도에 올랐다. 매일매일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보냈다. 직장에서는 더 이상 지훈의 일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모든 에너지를 업무에 쏟아부었다. 이별과 헛소문 문제를 처리하느라 잠시 업무 진행이 늦어졌었는데 나중에 야근을 해서 매일 나를 칭찬했다. 수아 씨는 이 기간 동안 매우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프로젝트를 초과 달성하기도 했다. 업무에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어려움에 부딪혀도 물러서지 않고 솔선수범하여 책임을 다합니다. 저는 이번 달부터 수아 씨를 팀장으로 승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모두 수아 씨에게 많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 소식을 듣자 나는 잠시 멍해졌고 이내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이 밀려왔다. 이것은 내가 노력한 대가를 인정받은 것이었고 불행한 감정이 밀려왔다. 이것은 내가 노력한 대가를 인정받은 것이었고 불행한 감정에서 벗어난 후 맞이한 첫 번째 좋은 제조였고 수아 씨의 노력 우리 모두 보고 있었어요. 나는 일어나 팀장님과 동료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며 말했다. 팀장님의 인정과 여러분의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팀장님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팀장으로 승진한 후 내 업무는 더욱 바빠졌지만 그만큼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나는 관리 지식을 배우기 시작했고 팀을 이끌고 프로젝트를 완수했다. 비록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동료들의 협력 덕분에 모두 극복할 수 있었다. 내 월급도 꽤 많이 올랐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여유로워졌다. 나는 부모님께 많은 선물을 사드리고 그들을 모시고 주변 여행을 다녀왔다. 내 얼굴에는 웃음꽃이 점점 더 많이 피어났다. 삶은 천천히 나아졌다. 주변 친구들도 내 결혼 문제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민지는 한두 번이 아니라 나에게 말했다. 수아야, 너 지금 직업도 이렇게 좋고 사람도 이렇게 좋고 사람도 이렇게 괜찮은데 남자친구를 찾기 위해 남자친구를 찾고 싶지도 않아. 그 지훈이 같은 나쁜 남자 때문에 연애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안 돼. 연애는 역시 인연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민지는 말했다. 인연을 기다리는 것도 알지만 인연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친구 한 명 소개해 줄게. 이름은 민준인데 엔지니어 일을 해. 인성도 정말 좋고 성격도 다정하고 여성도 존중할 줄 알아. 너희 만나봐. 설령 연인이 되지 못하더라도 친구가 되는 것도 괜찮잖아. 민지의 거듭된 설득 끝에 나는 민준과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 도착하자마자 흰 셔츠를 입고 안경을 쓴 남자가 나에게 손을 흔드는 것이 보였다. 그가 민준인 것 같았다. 민준은 나를 보고 웃으며 일어섰다. 안녕하세요, 수아 씨. 저는 민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 나도 웃으며 앉았다. 예상치 못하게 우리는 첫 만남부터 이야기가 잘 통했다. 민준은 말이 매우 다정했고 시종일관 나에게 압박감을 주지 않았다. 그는 나와 취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공통된 관심사가 많았다. 게다가 그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다. 내가 말할 때 그는 진지하게 나를 바라보고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해 주어서 나는 매우 존중받는다고 느꼈다.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그에게 내 이전 연애 경험을 솔직하게 말했다. 설날 상견례에서 시어머니에게 밥을 강요당하고 단호하게 헤어진 것. 그리고 지운 모자가 헛소문을 퍼뜨린 일까지. 연애에서 존중은 기본이죠. 그리고 지운 모자가 헛소문을 퍼뜨린 일까지. 내 과거를 숨기고 싶지 않았고 그의 태도를 보고 싶었다. 민주는 내 말을 다 듣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다. 그 지훈 씨와 그 어머니는 수아 씨를 존중할 줄 몰랐으니 헤어지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어요. 수아 씨는 그 일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일하고 자신을 발전시켰으니 정말 대단해요. 그의 말을 듣자 마음이 매우 감동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설날에 헤어진 것을 너무 충동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내 결정을 이해하고 내 노력을 인정해 주었다. 앞으로도 수아 씨를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괜찮을까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그 후 민주는 나에게 자주 만남을 신청했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맛집에 데려가고 영화를 보러 함께 가고 내가 야근할 때는 따뜻한 밥을 가져다 주었다. 그의 배려는 매우 섬세해서
나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내 생각을 매우 존중했다. 매번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 의견을 물었다. 한 번은 우리가 함께 공원을 산책하다가 한 모자를 만났다. 그 어린 남자아이가 매우 장난꾸러기라서 엄마의 가방을 바닥에 던졌는데 엄마는 화내지 않고 인내심 있게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었다. 민주는 그들을 바라보며 웃으며 말했다. 저는 좋은 가정 분위기가 아이의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제가 아이를 낳으면 배우자와 함께 아이에게 따뜻하고 존중받는 성장 후에 매우 존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매우 편안했다. 그가 진지한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은 따뜻해졌다. 조심스럽게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었고 괴롭힘을 당할까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민준을 알게 된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부모님은 매우 기뻐하며 그와 잘 지내라고 하셨다. 엄마는 말했다. 수아야, 민준이라는 아이는 괜찮은 것 같네. 널 존중할 줄 아는 게 가장 중요해. 네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잘 잡아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알았어요, 엄마. 나와 민준의 감정이 서서히 무르익어갈 때쯤 나는 다시 지훈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민지가 나에게 말했다. 지훈은 업무상 실수가 너무 많아서 회사에서 해고당했다고 했다. 지금 그는 입원 중인 정숙 씨를 간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의 평판이 너무 나빠서 아무도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다. 집안 경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고 정숙 씨의 이후 치료 비용도 막막해졌다. 모자는 매일 병원에서 싸웠다. 이 말을 듣자 내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나는 지금 오직 민준과 잘 지내고 눈앞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싶을 뿐이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설 연휴 후 동창회 날이 되었다. 매년 이맘때 고등학교 동창들이 한자리에 모여 근황을 이야기하고 우정을 다졌다. 예년에는 늘 혼자 갔지만 올해는 민준이 이 사실을 알고는 함께 가겠다고 자청했다. 그는 네 친구들도 만나고 네가 지금 얼마나 잘 지내는지 친구들에게 알려줄 수 있잖아. 라고 말했다. 나는 웃으며 승낙했다. 동창의 날, 민주는 특별히 단정한 날, 민주는 특별히 단정한 날, 민주는 특별히 단정한 날. 내 안색이 유난히 좋아 보였다. 출발하기 전에 그는 세심하게 내 머리도 정리해주며 말했다. 수아, 오늘 정말 예쁘다. 동창회 호텔방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친구들이 와 있었다. 우리가 함께 들어서는 것을 보고 모두들 우리를 쳐다봤다. 민지가 가장 먼저 일어나 웃으며 말했다. 수아의 남자친구입니다. 수아, 드디어 왔네. 이분이 민주 씨죠? 과연 혼남이시네요. 민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모두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모두 우리를 둘러싸고 이것저것 물었다.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등. 민주는 하나하나 인내심 있게 답했고 말하는 동안에도 이따금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가득했다. 친구들은 모두 그 모습을 보고 나에게 말했다. 수아, 민준 씨가 너한테 정말 잘해준다. 너 정말 복이 많다. 나는 웃으며 답했고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다. 지훈이 들어섰다. 그는 구겨진 점퍼를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다. 이전에 활기 넘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가 들어서자마자 원래 시끌벅적하던 방은 조용해졌다. 모두 무의식적으로 그를 쳐다봤고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거리감이 섞여 있었다. 지훈도 나를 봤다. 그가 내 옆에 민준을 봤을 때, 그의 눈빛에는 질을 봤을 때, 그의 눈빛에는 질투와 함께 분한 질투였을 때, 그의 눈빛에는 질투와 함께 분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모두에게 인사하지 않고 곧장 우리 테이블로 걸어왔다. 그의 시선은 나에게 꽂혔고 그의 말은 주변 분위기를 순식간에 어색하게 만들었다. 친구들은 모두 눈살을 찌푸렸고
그의 태도에 분명히 불만이 많았다. 민주는 내 손을 가볍게 잡고 나에게 안심시키는 눈빛을 보냈다. 그런 다음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봤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단호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단호했다. 그분은 지금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수아 씨의 남자친구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참해 온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수아, 우리 1년 동안 사귄 감정을 잊었어? 네가 그때 나랑 헤어진 게 혹시 이 사람을 벌써 만나고 있었기 때문 아니야? 너 같은 해픈 여자라고? 이 네 글자를 듣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일어나 차가운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봤다. 지훈, 말 조심해. 내가 너랑 헤어진 건 너랑 네 엄마가 날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희들의 행동이 날 완전히 질리게 만들었어. 민준 씨를 알게 된 건 너랑 헤어진 다음이야. 나는 당당하고 떳떳해. 오히려 너는 네가 잘 못 지내니까 나를 모함하러 온 거잖아. 창피한 줄도 몰라. 내가 잘 못 지내? 지우는 감정이 격해져 목소리도 높아졌다.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 증거들을 친척 채팅방에 올리지 않았더라면 우리 엄마도 화병이 나서 넘어지지 않았을 거고 나도 회사에서 해고당하지 않았을 거고 나도 회사에서 해고당하지 않았을 거고 나도 외가 수아 씨를 지켜주지 않았을 거고 나도 오늘 이 지경이 되지 않은 거야. 수아, 너는 내 인생의 불행이야. 민지가 일어나 지훈에게 말했다. 너희들 모자가 먼저 수아 씨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어. 수아 씨는 그저 자기 결백을 증명했을 뿐이야. 네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건 다 너 스스로 자초한 일이지. 수아 씨랑 무슨 상관이야. 다른 친구들도 앞다투어 지훈을 비난했다. 맞아, 지훈. 우리 다 진실을 알아. 너랑 네 엄마가 너무 심했어. 수아 씨는 잘못 없어. 잘못한 건 너야. 너는 자신을 반성하지 않고 여기서 수아 씨를 모함하다니. 지우는 친구들이 모두 내 편을 들어줄 줄은 몰랐다.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을 벌려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애원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수아, 수아,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꼭 잘할게. 내가 꼭 잘할게. 내가 꼭 잘할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너한테 쓸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너한테 쓸게. 다시는 널 서운하게 하지 않을게. 나는 그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한치의 동정심도 없었고 나는 지금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 민준 씨가 나한테 정말 잘해줘. 우리 부모님도 그분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셔. 앞으로는 내 삶을 더 이상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도 네 문제에 대해 잘 반성해서 앞으로는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민준도 일어나 내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고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 씨, 수아 씨가 이미 분명히 말했어요. 앞으로 더 이상 그분을 괴롭히지 마세요. 지훈은 우리가 친밀한 모습을 보고 또 주변 친구들의 혐오스러운 눈빛을 보며 자신이 여기에 계속 있어봤자 자기를 비웃는 일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나를 쏘아보더니 몸을 돌려 초라하게 방을 나섰다. 그가 나간 후 방 분위기는 정상으로 돌아왔다. 친구들은 모두 나에게 다가와 위로했다. 수아, 화내지 마. 지훈이는 그냥 미친놈이야. 맞아. 민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분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꼭 수아 씨를 잘 보살필게요. 동창회는 계속되었다. 모두 다시 웃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계속 내 옆에 있으면서 술도 막아주고 음식도 덜어주며 세심하게 나를 보살폈다. 옆에 있는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민준을 보며 나를 열정적으로 걱정해주는 친구들을 보며 내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다. 동창회가 끝난 후 민준은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길을 가는 동안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수아 씨,
미안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전 서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 모습을 보니 속이 후련했어요. 게다가 민준 씨가 옆에 있으니 전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민준은 걸음을 멈추고 진지하게 나를 바라봤다. 수아 씨, 전에 많이 서운한 일 겪으신 거 알아요. 하지만 제가 약속할게요. 앞으로 제가 약속할게요. 네, 좋아요. 민준은 기뻐서 나를 품에 안고 내 귓가에 말했다. 네, 좋아요.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게요. 제 여자친구가 되어줄래요? 정말 좋아요, 수아 씨. 앞으로 우리 함께 노력해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요. 나중에 나는 지훈이 동창회를 떠난 후 다시 병원에 가서 정숙 씨를 간병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숙 씨는 이후 치유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일찍 퇴원해서 집에서 요양해야 했다. 하지만 다리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서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고 삶은 엉망진창이었다. 지호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매일 개처럼 힘들게 일하면서도 현계를 유지해야 했다. 매일 개처럼 힘들게 일하면서도. 게다가 이전의 일들 때문에 정숙 씨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완전히 평판이 나빠져서 이웃들은 모두 그 여자를 피해서 다녔고 아무도 그 여자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이 소식들을 듣자 내 마음속에는 한치의 동요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이 받아야 할 결과였다. 인과응보, 천도윤회였다. 그들이 이전에 나를 그렇게 괴롭혔으니 이제야 마땅한 벌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나는 민준의 곁에서 점점 더 행복하게 받은 것이다. 나중에 민준은 나를 부모님께 데려갔다. 그의 부모님은 매우 다정하고 친절하셨고 나에게 특별히 잘해주셨다.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그저 우리 둘이 즐겁게 지내면 된다고 말씀하셨다. 나중에 민주는 나에게 청혼했다. 우리는 따뜻한 결혼식을 올리고 우리만의 작은 가정을 꾸렸다. 나는 종종 설날 그날의 일을 생각한다. 만약 그때 내가 참는 것을 선택했더라면 어쩌면 지금의 나는 여성들에게 말하고 싶다. 나는 모든 여성들에게 말하고 싶다. 연애에서 단디는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다행히 나는 용감하게 한 발에 나는 용감하게 한 발에 용감하게 다행히 나는 용감하게 한 발이야. 너를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만나고 좋지 않은 가정을 만났다면 반드시 제때 손절해야 한다. 과거의 감정에 미련을 두어 자신을 희생하지 마라. 잘못된 사람을 용감하게 포기해야만 올바른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너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기만 하면 반드시 자신만의 행복과 빛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